긍정적으로 생각해도 진동이 오르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예쁜 학원 뒤에 숨긴다면 당신의 의식은 확장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기 감옥을 꾸미고 있을 뿐입니다. 파동이 높다는 것은 훨씬 더 불편한 의미입니다. 당신이 만들어낸 정체성을 관찰하고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현실을 왜곡하는지 발견하며 그 정체성을 과감히 죽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관찰자가 변하면 그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경험도 함께 변합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길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우주를 설득해 보상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같은 상처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더 이상 당신을 대신해 결정하지 않을 때 많은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상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때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기회를 알아봅니다. 그들은 알맞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더라도 그 실패조차도 결국 더 나은 무언가로 이끌어줍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운이라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 파동이 높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코보 그린베르그는 훨씬 더 기이한 설명을 탐구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우리의 신경장과 공간의 근본적인 구조 사이에 상호작용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의 의식을 높이면 실제로 당신이 접근할 수 있는 현실이 바뀐다면 어떨까요?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직접 경험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5가지 단계를 알아볼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맡고 당신이 믿고 있는 자신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단계, 당신의 해석을 현실과 혼동하지 마세요. 중요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답장을 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첫 1시간 동안은 그 사람이 바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시간이 지나면 뭔가 이상하다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4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거절, 배신, 그리고 버림받음에 대한 3부작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넷플릭스가 판권만 사면 됩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당신의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진지하게 당신을 바라보면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싫어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의 실수로 아무것도 잃을 수 없다고 단정합니다. 기회가 한 번 실패하면 당신은 그것을 이생이 당신 편이 아니라는 증거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뇌는 불완전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 감정, 기대를 이용해 빈 공간을 채웁니다. 문제는 해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해석은 뇌의 기능 중 하나입니다. 뇌가 그렇게 한다는 걸 잊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코보 그린베르그는 뇌 활동이 어떻게 의식적인 경험으로 변하는지 연구하는데 자신의 많은 시간을 바쳤습니다. 신테르기카 이론에서 하코보 그린베르그는 뇌가 신경장을 생성하고 이 장이 공간의 근본적인 구조와 상호작용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이 구조를 라티스 이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상호작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 탄생한다고 했습니다. 이 제안은 여전히 논란이 많은 이론입니다. 아직 의식에 대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설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질문은 매우 강력합니다. 만약 경험이 세상과 관찰자의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에 달려있다면 당신이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실제로 일어난 일에 속하고 또 얼마나 많은 부분이 당신의 의식이 그것을 처리한 방식에 속하는 걸까요? 여기서 사용할 의미로 진동수가 낮다는 것은 당신의 인식이 좁아지고 반응적이며 반복적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두려움은 위협을 찾아냅니다. 죄책감은 벌을 찾아냅니다. 불안은 거절을 찾아냅니다. 분노는 적을 찾아냅니다. 모든 것이 상상에 불과해서가 아니라 각 상태가 정보를 선택하고 조직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려울 때는 작은 소음도 위험 신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같은 소음도 거의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는 그대로였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상태를 높이는 첫 번째 방법은 3가지 요소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신이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무엇을 하기로 결정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일자리에 뽑히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회사가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의 해석은 나는 재능이 없고 절대 성공할 수 없을 거야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은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키워야 할 능력을 파악하거나 다른 직책을 찾아보거나 지원서에서 부족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책임은 모든 일이 당신 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대응 능력을 되찾는다는 뜻입니다. 죄책감은 당신을 과거에 가둡니다. 책임은 현재의 가능성을 엽니다. 무언가가 당신을 흔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내가 정말로 아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이 덧붙이는 것은 무엇일까? 간단해 보이지만 이 질문은 논쟁, 충동적인 결정, 그리고 우리 얘기 좀 해야 해로 시작하는 메시지의 약 80%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과 해석을 더 명확하게 구분할수록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현실과 싸우는 데 쓰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높은 진동으로 산다는 건 더 정확히 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바꾸세요. 어떤 사람들은 도시를 바꾸거나 직장을 바꾸거나 연인을 바꿔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대는 바꾸지만 관찰자는 그대로 두는 거죠. 그리고 그 관찰자는 다른 등장인물들과 비슷한 경험을 다시 만들어냅니다.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거리도 거절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믿는 사람은 모든 기회를 시험으로 바꿉니다. 사랑을 고통과 연관짓는 사람은 평온한 관계를 만나면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케미가 없었다고 말하지만 사실 혼돈이 없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덜 낭만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리길 원한다면 더 많이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떤 상태에서 행동하고 있는지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내린 결정은 즉각적인 안도감을 추구합니다. 명확함에서 내린 결정은 더 큰 결과를 인식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불편함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지면 어떤 기회든 받아들입니다. 명확함에서 출발하면 문과 문처럼 꾸며진 함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결핍에서 출발하면 쫓게 됩니다. 명확함에서 출발하면 존엄성을 잃지 않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린버그가 연구한 가장 흥미로운 실천 중 하나인 명상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명상은 단순한 이완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명상은 경험의 구조를 바꿀 수 있었고 내면의 소음을 줄이며 관찰자와의 다른 관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의 자기지시적 명상 제안에서 주인은 관찰하는 행위 자체로 향합니다. 단순히 호흡이나 이미지, 소리를 관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인식하는 의식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한 방법으로 연습할 수 있습니다. 몇 분 동안 특별한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으세요. 소리를 듣고 몸의 감각을 관찰하세요. 생각이 떠오르게 내버려 두세요. 그런 다음 이 모든 내용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세요. 누가 관찰하는지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관찰자는 나야. 나는 이런 곳에서 태어났고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런 별자리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다시 당신에게 설명을 제공한 것입니다. 그 설명도 관찰하세요. 목표는 마음을 완전히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전혀 떠오르지 않기를 기대한다면 아마도 첫 번째 생각은 왜 계속 생각이 떠오르는지 궁금해하는 것일 것입니다. 수련은 그 생각들을 자동적으로 따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면 모든 게 잘못될 것 같고 당신은 이를 하나의 내용으로 인식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이 의식 안에 있는 하나의 문장일 뿐이지 현실의 대법원이 내린 판결이 아니라는 것을 관찰합니다. 그 분리가 당신 상태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다시 문제로 들어갑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내가 두려움에 휘둘려 행동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보게 될까? 만약 내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면 무엇을 선택할까?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존중할 결정은 무엇일까?
거진동 상태라고 해서 항상 기쁜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아. 그건 깨달음이 아니야. 의심스러운 거지. 그건 어떤 감정도 네 인식의 영역을 완전히 지배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어. 슬픔을 경험하더라도 그걸 네 정체성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어. 화가 나더라도 수년 동안 쌓아온 관계를 망치지 않을 수 있어. 결정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조절하면 많은 일들이 잘 풀리기 시작해. 왜냐하면 가장 충동적인 5분 동안의 나에게 운전대를 맡기지 않게 되거든. 세 번째 단계.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 사이에 일관성을 만들어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삶이 있지만 매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평온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갈등을 키웁니다. 건강을 원하지만 휴식을 마치 죄처럼 여깁니다. 건강한 관계를 원하지만 새벽 2시에 자고 있어? 라고 연락하는 사람에게 여전히 마음을 열어둡니다. 번영을 원하지만 배우거나 협상하거나 판매하거나 거절당하는 것을 피합니다. 그 후에는 결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함으로써 그 모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의식은 단지 바람만으로 조직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조직됩니다. 신테르기 이론에서 그린베르그는 신테르기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신경장, 일관성, 조직력, 그리고 정보 포괄 능력의 정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의 모델을 목표 달성을 위한 입증된 공식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이 아이디어는 무언가 실용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당신의 시스템이 더 분열될수록 당신의 경험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한 부분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하고 다른 한 부분은 안전을 잃을까 두려워하며 한 부분은 주목받고 싶어하고 다른 한 부분은 숨으려 하며 한 부분은 사랑을 원하고 다른 한 부분은 누군가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거부합니다. 의식 수준을 높인다는 것은 그런 모순들을 존재하지 않는 척하며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합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고 상상해보세요. 단순히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반복하는 대신에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전체 시스템을 인식하세요. 어떤 두려움이 나타나는지, 실제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대가는 무엇인지, 그 목표를 뒷받침하는 습관은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무시하면 당신의 어떤 부분이 저항하나요? 그 저항은 그림자 속에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저항을 관찰하면 당신은 그것과 협상할 수 있고 현실적인 행동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은 완전히 안전하다고 느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작은 행동을 통해 당신의 시스템에 파괴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관성은 당신의 말, 결정, 습관이 끊임없이 서로 모순되지 않을 때 형성됩니다. 자신을 존중한다고 말한다면 경계를 설정하세요. 배우고 싶다고 말한다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공부하세요. 기회를 원한다면 그 기회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세요. 평화를 원한다면 이미 5해 전에 대화를 끝낸 사람들을 매일 밤 마음속으로 다시 찾아가지 마세요. 뇌는 당신이 약속하는 것보다 반복하는 것에서 더 많이 배웁니다. 일관된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이 상상하는 정체성과 실제로 실천하는 정체성 사이의 거리를 줄여줍니다. 여기서 갖기보다 먼저 존재하라는 말은 덜 마법적으로 드립니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물건을 사며 백만장자처럼 행동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방식은 주로 빚만 늘릴 뿐입니다. 그것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자신감을 원한다면 자신과의 작은 약속부터 지키세요. 풍요로움을 원한다면 가치를 창출하고 자원을 관리하며 기회를 인식하는 법을 배우세요.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면 요구하기 전에 정직함과 경계, 그리고 상호성을 먼저 실천하세요. 결과는 저절로 오지 않지만 당신은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유지할 수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관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 당신의 인식을 형성하는 환경을 잘 돌보세요. 매일 당신은 수백 개의 목소리를 자신의 의식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영상, 뉴스, 대화, 댓글, 비교 등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고 충분히 열정적으로 상상하면
금요일 전에 페라리를 끌어당길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모든 것이 당신의 인식을 훈련시킵니다. 몇 시간 동안 갈등적인 것들만 접하면 당신의 뇌는 갈등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비교하면 뇌는 인생을 경쟁으로 해석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장하려는 모든 시도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면 행동하기 전에 스스로를 검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에너지 전달을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 상태, 기대, 행동은 언어, 모방, 그리고 함께 지내는 것을 통해 전형됩니다. 그린베르그도 신경장 사이에 더 깊은 상호작용 가능성을 탐구했습니다. 그의 일부 실험들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치유나 의학적 진정과 같은 상관관계를 찾으려 했지만 그 결과만으로는 원격 정신적 소통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가설은 여전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훨씬 더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함께 서는 사람들은 당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꿉니다. 만약 당신의 주변 모두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사람을 비웃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계획을 숨기게 될 것입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면 당신도 해결책을 찾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을 드라마가 넘치는 환경에 살면 평온함이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식을 길러주는 정보 환경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과 대화한 뒤 기분이 어떤가요? 이 환경에 있을 때 내 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내가 소비하는 컨텐츠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나? 아니면 단순히 반응만 이끌어내나?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있는 사람을 무조건 내 삶에서 내쫓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또한 부엌의 부인아도 감사하다고 미소 지으며 대답하는 사람들로 사이비 집단을 만들 필요도 없어. 이건 패턴을 인식하는 거야. 네 실수를 지적하지만 깎아내리진 않는 사람들이 있어. 다른 사람들은 모든 꿈을 해부하듯 분석해버리지. 네 생각을 넓혀주는 컨텐츠들도 있어. 다른 것들은 네 주의를 빼앗고 낯선 사람들에게 화가 난 채로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지. 네 환경은 네가 사는 물리적인 장소만이 아니야. 또한 네가 마음속에 들여놓는 것들이기도 해. 넌 제한된 환경에 살더라도 책이나 대화, 지식을 통해 네 가능성을 넓힐 수 있어. 하지만 함정이 있어.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것과 변화하는 것은 다르다. 네가 의식에 관한 영상을 50개나 본다고 해도 누군가 네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으면 똑같이 반응할 수 있어. 전보는 네가 바라보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방식을 바꿀 때에만 진정한 발전이 돼. 그래서 내게는 침묵이 필요해. 내 순간을 자극으로 가득 채우면 어떤 생각이 네 자신의 것인지, 어떤 생각이 마지막으로 소비한 것의 메아리인지 결코 알 수 없어. 휴대폰 없이 걸어봐. 화면을 보지 않고 식사해봐. 상대방이 말할 때 대답을 준비하지 말고 대화를 들어봐. 완전히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관찰해봐. 주의를 되찾으면 심리적인 에너지도 되찾게 되고 덜 분산된 의식은 이전에는 알아차리지 못했던 세세한 부분들도 인식하게 돼. 때때로 우리가 행운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적절한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이야. 5번째 단계. 바꾸고 싶은 것에서 이득을 얻는 것을 멈춰. 이 단계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의 어떤 부분은 왜 결코 나아지지 않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모든 지속적인 문제에는 대가가 따르지만 어떤 문제들은 숨겨진 이득도 가져다줘. 실패하면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짝을 못 찾는 건 친밀해지는 걸 피하게 할 수 있어. 화난 상태로 있으면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면 도움을 분명하게 요청하지 않아도 되게. 프로젝트를 미루는 것은 그 프로젝트가 완벽했을 거라는 환상을 유지하게 해. 아직 끝내지 않는 한 아무도 그것을 평가할 수 없어. 아주 작은 문제만 빼면 정말 훌륭한 전략이지. 그 문제는 그 전략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것이 네가 의식적으로 너의 상실, 질병 또는 힘든 상황을 선택했다는 뜻은 아니야. 모든 나쁜 일이 네 진동 때문인 건 아니야. 그런 생각은 단숨할 뿐만 아니라 영성을 고통받는 사람을
탓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 질문은 바르다. 어떤 행동, 해석, 혹은 정체성을 그것들이 너를 보호해준다는 이유로 계속 유지하고 있니? 하코보 그린베르그는 그의 모델에서 특정 정보를 해독하는 시스템의 능력을 제한할 수 있는 부호화 오류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 아이디어를 조심스럽게 사용해서 우리의 필터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삼을 수 있다. 만약 네 정체성이 아무도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생각 위에 세워져 있다면 너는 무관심의 어떤 신호에도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하지만 인정받는 것은 네가 가진 이야기에 모순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축소할 수도 있다. 만약 네가 돈이 사람을 타락시킨다고 믿는다면 의식적으로는 번영을 원하면서도 번영에 가까워질 수 있는 모든 기회를 스스로 망칠 수도 있다. 만약 사랑을 버림받음과 연관짓는다면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강한 끌림을 느끼고 진짜로 다가오는 사람을 의심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논쟁에서는 이기지만 관계에서는 지게 된다. 자아는 승리를 기뻐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관계를 망치고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현실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논쟁에서는 이기지만 관계에서는 지게 된다. 자아는 승리를 기뻐하지만 그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짐을 챙겨 떠난다. 그게 바로 너에게 남는 것이다. 만약 사랑을 버림받음과 연관짓는다면 너에게 다가오는 인정을 스스로 최소화할 수도 있다. 반복되는 문제를 골라 자신에게 이 문제가 내가 무엇을 피하게 해주지? 라고 물어보라. 이 문제로부터 내가 어떤 관심, 보호, 혹은 변명을 얻고 있는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책임이 생길까? 나는 어떤 사람이기를 그만두어야 할까? 성공의 어떤 면이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가? 아마도 당신은 돈을 원하지만 그 돈을 관리하는 책임이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눈에 띄고 싶지만 비판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연인을 원하지만 완전한 독립성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폄하하고 싶지만 동시에 아무도 당신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순이 당신을 나쁘게 만들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자신을 보호하려는 시스템을 가진 인간으로 만듭니다. 변화는 그 보호를 따르지 않고 관찰할 수 있을 때 시작됩니다. 여기서 관찰자의 입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두려운 부분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이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 이상 그 부분이 당신의 삶 전체를 지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을 선택합니다. 가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타격을 갖춘 치료사는 본인에게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이는 패턴들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눈은 거울 없이는 자신을 볼 수 없지만 대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비슷하지만 보통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훨씬 더 확신합니다. 이제 5가지 핵심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첫째, 당신은 자신의 해석을 사실과 혼동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 다음에는 결정 전에 자신의 상태를 바꿉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 일관성을 만듭니다. 당신의 인식을 왜곡하는 정보장으로부터 주의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를 계속 유지시키는 숨겨진 이익을 포기합니다. 그것이 더 깊은 관점에서 높은 진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등 위를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웃는 게 아닙니다. 높은 진동 상태란 더 선명하게 인식하고 더 일관되게 행동하며 더 넓은 관점에서 반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다시는 실패하거나 실수하거나 고통받지 않게 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아니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 무언가입니다. 닫힌 문에 집착하지 않고 열린 문을 더 빨리 알아차리게 됩니다. 파괴적인 관계를 제때 알아차립니다. 정신적 잡음에 가려졌을 기회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나쁜 경험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정보로 바꿉니다. 무언가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지 않고 방향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더 이상 자신이 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느껴서 스스로 망치지 않습니다. 신테르기카 이론은 경험을 신경장과 라티스 사이의 상호작용 결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가장 놀라운 주장들은 여전히 가설에 불과하며
그렇게 다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린베르그는 삶과의 관계를 바꿀 질문을 남겼습니다. 현실이라 부르는 것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관찰 구조에 좌우될까요? 아마도 우주에게 모든 것이 당신이 바라는 대로 되라고 명령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다행히도 우주는 배달앱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모든 변화를 위협으로, 모든 어려움을 형벌로, 모든 기회를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으로 해석하는 의식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관찰할 수 있고,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으며,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당신의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신중히 관리하며 같은 운명을 반복해야만 했던 정체성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제들이 항상 적이 아니게 됩니다. 거절이 방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는 정보로 바뀝니다. 기회는 더 이상 과거를 되새기느라 너무 바쁜 의식을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높은 진동으로 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당신의 모든 바람에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의식을 높여서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을 인식하고 붙들며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찰자가 바뀌면 인생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변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마침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